저는 충청도 공주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사는 농부였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하건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성실함이 최고라 여긴 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삶에 있어서 성실을 최고의 덕목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늦은 나이에 장가는 들지 못했죠. 온종일 홈이나 곡괭이만 붙잡고 살며 굳은 살 가득한 못난 손만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제가 주눅 들지 않았던 건 제 소유로 된 농지가 있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남들은 저를 성실하기만 한 숙맥 노총각이라 불렀으나 노총각이었음에도 제 소유로 된 농지가 있다는 건 나름 성공한 삶을 일구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이 점은 남들도 지극히 부러워했습니다. 어쨌건 이제 장가만 들면 저는 안정적인 모든 걸 갖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장가들기가 근래 제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고된 하루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옆집 이웃 김 씨를 만나 잠시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곳 마을에서 옆집 이웃 김 씨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자네는 좋겠네. 자네 땅도 있겠다. 그 땅에서 작물도 풍성하게 자라니 올해 거두어들이는 수확량도 많겠구먼. 무엇보다 양반 눈치 살피지 않고 일할 수 있으니 좋겠네. 그러면 뭐 하겠는가? 막상 내 손에 쥐는 게 없는데 말일세. 죽어라 이래서 막상 내 품에 들어오는 걸 따져보면 딱 삼시 세끼 먹을 것뿐이네. 어찌 이리저리들 뜯어가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자네는 대감이 최소한의 품삯은 챙겨주시지 않나? 막말로 올해 거둬들이는 게 없으면 나는 망하는 것이네. 작년과 올해는 날도 좋지 않아 조선 농부들에게는 작년과 올해가 최악인 해였습니다. 그러니 농사꾼끼리 만나면 언제나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대화만 나눌 뿐이었습니다. 저와 옆집 이웃인 김 씨의 대화가 그러했지요. 그래도 이 고을에서는 자네가 꽤나 부유하다고 소문이 났다네. 어쨌건 나는 자네가 부럽구먼. 온종일 밭에서 일하고 땀을 흘리니 당연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흉년이네, 가뭄이네 아무리 욕해도 성실함과 꾸준함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야. 최소한 나는 그리 생각한다네. 지겹게 아직도 그 소린가? 성실한 건 좋으나 자칫 육신에 병이 생길 수도 있어. 건강도 적당히 챙기면서 일하시게. 어쨌건 자네는 장가만 들면 만사형통이겠소. 옆집 이웃 김 씨는 일이 말한 채 멈추었던 발걸음을 뗐습니다. 옆집 이웃 김 씨는 저와 동갑내기였으나 그는 일찍이 장가를 들어 별 걱정 없이 사는 중이었지요. 저는 아무도 반겨주지 않은 쓸쓸한 초가집 마당을 향해 발걸음을 들였습니다. 저를 반겨주는 건 마당에 들어서는 저를 보며 힘차게 꼬리를 흔드는 누렁이였습니다. 오늘도 횡하구나. 나도 장가를 들고 싶은데 정말 나에게도 내 짝이 있을까? 제가 이리 중얼거리자 누렁이가 제 얼굴만 핥아대며 크게 짖더군요. 저는 홀로 밥상 앞에 앉아 외로운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참고로 사지 멀쩡한 제가 지금껏 장가를 들지 못했던 건 지나치게 소심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내뱉어도 남 눈치만 살피며 전전긍긍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인네가 두세 명 모여 있으면 눈치가 보여 돌아가는 일도 다반사였죠. 어머머. 저 사내 좀 봐. 못 볼 걸 봤는지 소심하게 돌아가네. 농부 박씨 아닌가? 박씨? 우리 고을에서 착하고 성실하기는 한데 여인네 앞에만 서며 말을 더듬는다는 박씨 말이야. 이 고을 처자들은 저를 보며 키득키득거렸고 저는 애써 모른 척 발길을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제 밭에서 고된 노동을 끝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중이었는데 오일장이 열리는 장터 일각에 웬 여인이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웬 여인의 행색을 보아하니 얼굴에서는 알 수 없는 멋스러움이 느껴지더군요. 어쨌건 집으로 걸어가던 저를 웬 여인이 이리 말한 채 다짜고짜 붙잡아 세웠습니다. 이보시오.
저에게 사주를 보시겠습니까? 개시한 지 반나절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손님이 없어서 그러니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저를 도와준다면 농부님의 인생은 앞으로 크게 달라지실 것입니다. 저는 옷의 흙투성이었기에 누가 봐도 농부라는 건 바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사주요? 죄송하오나 저는 그런 건 믿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런 걸 알아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제 팔자가 어쨌건 흙이나 파는 팔자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리 제 소신을 밝힌 채 발걸음을 거주소로 재촉하려 하자 웬 여인은 아쉽다는 얼굴로 다시금 이리 말한 채 저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본디, 사람은 자신의 사주쯤은 알고 있어야 농사도 잘 짓는 법입니다. 그러니 아는 만큼 먹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말입니다. 머리에 든 게 없으면 언제나 몸으로 때우려 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안 좋은 습성이라 할 수 있지요. 그대 아들에게도 농사를 지으라고 할 것입니까? 제가 듣기에 제 머리에 든 게 없으니 농사나 짓고 사는 것이겠지라고 들렸습니다. 그러니 웬 여인이 하는 말에 썩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주와 농사가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농사가 그리 나쁜 것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머리를 쓰고 살려고 한다면 농사는 누가 짓고 노역은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장가도 못 들고 자식도 없습니다만 제 아이에게도 농사의 소중함은 알려줄 것입니다. 제가 다소 성을 내며 이리 말하자 웬 여인은 은근슬쩍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건 들어보면 알 일이고. 하여간 제가 사주를 봐줄 테니 저에게 푼돈이나 던져주시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건 그 정도뿐입니다. 저는 푼돈이라기에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라 여겼습니다. 그 정도의 지출로 생애 첫 사주를 볼 수 있다니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제 사주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도 나쁠 것은 없다고 여겼죠. 또한 뻔뻔하게 저를 붙잡는 이 여인의 행태의 발길을 뗄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웬 여인의 무례한 말투만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함에도 여기에 응했던 건 웬 여인이 불쌍해 보였고 내숭도 없었으며 결정적인 건 좀 예뻤기 때문입니다. 좋소. 그러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것도 인연이라고 여겨 기분이 썩 좋지 않았음에도 한번 속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앞에 앉아 보십시오. 여기 앉아서 저에게 생년월일부터 알려주십시오. 사실 저는 생년월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까? 태어났을 때 전란이 터지고 역병까지 돌아 저는 언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채 어쩔 수 없다는 얼굴로 멈추어 세웠던 발걸음을 은근슬쩍 내빼려 하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표정을 한 웬 여인은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것도 매우 재빠른 입담으로 다급히 말입니다. 그게 없어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몰라도 관상이나 송금으로도 그 사람의 사주쯤은 능히 파악할 수 있지요. 제가 관상이나 송금에도 능통하다는 말씀을 안 드렸었나 봅니다. 저는 의아스러운 얼굴로 웬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았으나 제가 누군가의 부탁을 딱 잘라 거절하는 성격은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나치게 소심한 인사였으니 말입니다. 아, 그렇소. 어쨌건 웬 여인은 자기 앞에 앉아있는 제 얼굴만 빤히 살피더군요. 저도 웬 여인의 얼굴만 빤히 보았습니다. 빤히 보니 그녀에게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웬 여인은 제 관상부터 손금까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손금을 보기 위해 제 손을 덥석 붙잡는데 순진한 사나이 가슴에 불길이 타오르더군요. 관상과 송금은 나쁜 편은 아닙니다. 다만 어려서 부모 덕이 부족하여 고생을 많이 해야만 하는 팔자이고 하체보다는 상체가 약하니 몸을 쓰는 고된 일보다는 붓을 드는 일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이목구비와 송금이 매우 단조로운 것이 성격 또한 단조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관계에 숱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웬 여인은 이리 말한 채 두 손을 내밀더니 저만 멀뚱멀뚱 보았습니다. 관상이나 송금을 봐주었으니 어서 돈을 달라며 재촉하는 행동이었죠. 사실 이 정도의 조언이라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쨌건 이게 끝이고 제가 웬 여인에게 몇 푼을 쥐어주어야 한다면
저는 오늘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를 당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답니까? 정말 이게 전부라면 실망이요. 그러면 이게 다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뻔뻔한 웬 여인의 주장에 이리 반박했습니다. 부모 덕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내뱉을 수 있는 말입니다. 나 같은 평민이 누구나 그렇지 않겠소? 하체보다 상체가 약하다는 건 저를 처음 본 사람들도 누구나 내뱉는 말이지요. 생긴 게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말이오.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그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만 하는 거 아니오? 그쪽 인생인데 제가 어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까? 어쨌건 제가 관상과 송금을 봐주었으니 째째하게 굴지 마시고 수고비라도 좀 던져주시지요. 말이 통하지 않은 웬 여인 때문에 실로 저는 난감했습니다. 역시나 사주쟁이는 모두가 돈만 밝히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하지 않고 이리 쉽게 돈을 벌 생각만 하니 말입니다. 저는 오늘 재수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실력도 없는 웬 여인에게 소중한 시간을 붙잡힌 것도 모자라 아까운 푼돈까지 낭비했으니 말입니다. 여기 있소. 제가 던지듯 건넨 엽전을 만져보던 웬 여인은 저를 보더니 이리 말했습니다. 겨우 이 정도입니까? 예, 참으로 속이 옹졸하십니다. 이왕 쓰실 거라면 몇 푼 더 주시면 좋았을 걸 말입니다. 정말로 웬 여인은 뻔뻔한 왈패가 따로 없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미래를 점쳐준다니 말이 안 됐습니다. 그 일이 있던 후로 나흘이 지났습니다. 아침 일찍 기상한 저는 오늘도 논밭으로 가기 위한 채비를 끝마치고 마당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옆집 이웃 김 씨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오더니 저에게 이리 말하는 것입니다. 자네, 오늘도 일을 나가는 것인가? 보면 모르는가? 새삼스럽기는. 그렇지. 일을 나가야 하는 시각이기는 하지. 저는 마당에서 완전히 발걸음을 때렸는데 옆집 이웃 김 씨의 얼굴에서 묘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저에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것 같았지요. 무슨 할 말이라도 있던가? 제가 이리 말한 채 의아스러운 얼굴로 보자 옆집 이웃 김 씨가 저를 보다가 이리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네, 일전에 내가 얘기했던 우리 처제를 기억하나? 처제라면? 자네 장모께서 20이 한참 넘었는데 시집을 가지 못해 얼마 전에 꼴도 보기 싫다면서 한양에서 이곳 공주 땅으로 쫓아버렸다는 그 처제를 말하는 것인가? 기억하지. 그런데 그건 왜 묻는가? 우리 고을에서 30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는 자네와 우리 처제가 부쩍 잘 어울린다는 내 마누라의 의견이 있었네. 자네도 알다시피 어젯밤 내 마누라가 입 밖으로 꺼낸 건 재빠르게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 형부인 나의 숙명이 아니겠는가? 이 사람? 예쁜가? 허허, 내 안 사람 보면 딱 모르겠는가? 조졌네, 조졌어! 응. 아무튼 그러니 우리 처제의 미모 또한 내가 확실하다는 걸 보장하겠네. 저는 잠시 고민했으나 사실 저도 장가는 들고 싶었기에 옆집 이웃 김 씨의 처제라는 여인이 궁금했습니다. 좋네. 자네가 이리 부탁을 하니 자네 처제라는 여인을 보여주시게. 내일 5일장이 열리는 곳에 황신의 주막이 있네. 그곳에서 사시해보세나. 어딘지는 알고 있겠지? 알겠네. 저는 옆집 이웃 김 씨와 이리 말한 채 헤어졌고 그날 밤 저는 옆집 이웃 김 씨의 처제라는 여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증 가득한 얼굴로 행복한 단잠에 빠졌습니다. 일찍 기상한 저는 깔끔히 목욕제개 후에 말끔하게 차려입고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저는 5일장이 열리는 황신의 주막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주막 평상에 앉아 먼 산만 바라보는데 잠시 후 이곳으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시선을 돌려 주막 입구 쪽을 바라보니 옆집 이웃 김 씨가 웬 여인을 이끌고서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왔는가? 제가 옆집 이웃 김 씨에게 이리 인사말을 건네자 그도 저를 보며 인사말을 건네더니 이후 처제라는 여인을 등 떠밀며 이리 소개했습니다. 내가 말했던 우리 처제라네.
그런데 옆집 이웃 김 씨의 처제 얼굴을 본 저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해당 여인은 며칠 전 이곳 오일장에서 저에게 관상과 송금을 봐주었던 웬 여인이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아니, 그대는 제가 옆집 이웃 김 씨의 처제와 안면이 있는 걸 알았든지 옆집 이웃 김 씨가 환한 미소를 보인 채 이리 말하면서 황급히 자리를 뜨더군요. 둘이 안면이 있는가? 이것도 인연이로구먼. 참으로 잘 되었네. 그러면 두 사람이 직접 얘기하시게. 나는 공사가 다망에 임한. 웬 여인과 마주보고 앉은 저는 잠시 서먹함과 씨름 중이었습니다. 잠시 후 저와 웬 여인 사이로 주모가 술상을 가져왔습니다. 때마침 다가온 주모 때문에 어색함이 조금은 풀어졌습니다. 한 잔 드시지요. 그러지요? 제 빈잔에 술을 따라주더군요. 벌컥벌컥 멀쩡했던 몸에 탁주가 몇 사발 들어가고 웬 여인은 저에게 궁금한 게 많았던지 이러한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왜 지금껏 장가를 들지 못했습니까? 실례가 아니라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미 물어봐 놓고 여쭤봐도 되겠냐 묻는 건 대체 무슨 예예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어쨌건 그쪽이 물어보는 것이니 대답은 해주겠소. 내가 지금껏 장가를 들지 못했던 건 열심히 일하느라 정작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지 못한 성실함 때문이라 할 수 있겠지요. 거칠애가 상당합니다. 거칠애가 아니라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관상을 보아하니 숙맥이 아주 따로 없습니다. 여인 앞에만 서면 얼굴이 붉어지시는데 어찌 여인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허허, 그럼 그쪽이 지금 어여쁘다고 단정 지으시는 겁니까? 그럼 제가 어여쁘지 않습니까? 저는 반박하고 싶었으나 웬 여인이 한 말에 틀린 부분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어떻냐니? 오늘 2번 보았소. 그것도 잠깐. 저는 20이 훌쩍 넘었습니다. 적은 나이가 아니니 집안에서 빨리 시집가라며 압박이 심하지요. 얼마나 꼴도 보기 싫었으면 저를 집에서 쫓아냈겠습니까? 저는 웬 여인과 대화를 나누니 막상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사주는 어쩌다가 공부하게 되었소? 제가 사주를 배우게 된 이유는 산에 복이 없으니 내 팔자는 왜 이럴까? 한탄하다가 이를 알고 싶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답은 찾으셨소? 제가 껍데기는 여인인데 알맹이가 사내더군요. 돌려 말할 줄도 모르고 내숭도 떨지 못하니 어느 사내가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더욱이 저는 집안에서 살림만 하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와는 반대되는구려. 사내도 살림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지니고 있었지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있는 이에게 끌리는 법입니다. 그쪽을 처음 보았을 때도 저와는 반대되는 성정을 지녔다고 여겼습니다. 허영심도 없이 성실해 보여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요? 웬 여인은 저를 빤히 보더니 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저를 부인으로 맞아주시지요. 저는 만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부부의 연을 맺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웬 여인의 당참이 황당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무엇입니까? 사주나 관상, 송금을 공부한 지는 정확하게 몇 년이나 되었소? 몇 년이라뇨? 3달도 되지 않습니다. 뭐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러면 그런 수준으로 내 관상과 송금을 보고서 점을 치신 것이요? 돈까지 뜯어가면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거 완전 가짜 아니요? 열심히 한다고 모두 최고가 되는 건 아니지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즐기면서 사는 게 최고지요. 참으로 나와는 많은 게 다르구려. 왜 이리 따지는 게 많으십니까? 우리가 양반도 아니고 채통까지 신경 써야 하는 신분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쪽 이야기는 이곳 마을 사람에게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소? 제가 지금 후회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열심히만 살았을까 하는 후회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하여 다 잘 사는 건 아니더군요.
소심하게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남 눈치나 살피면서 그리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웬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웬 여인을 만났을 땐 푼돈이나 밝히는 게으른 여인이라 여겼는데 어느 정도 마음을 터놓고 이리 얘기를 나누니 새삼 느껴지는 게 참으로 많았습니다. 후로 저는 여인과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 사람은 아들을 낳는다면 농사꾼으로 키우지 않고 관직에 오르게 할 것이랍니다. 누구 앞에서든 할 말은 내뱉는 성실함보다는 효율성 있는 남 눈치는 살피지 않는 자식으로 키고 싶답니다. 아무쪼록 뒤늦게 찾아온 인연 소중하게 여기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